자, 오늘은 도형단원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도형의 그 도형의 변하지 않는 특성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직선의 경우에는 이 위에 있는 점들이 뭐가 안 변하냐면 점들 사이에 기울기들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직선에 대한 문제가 등장했을 때 그 기울기로 문제를 해결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원에 관해서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원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들이 변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가장 핵심 부분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에서부터 출발해서 문제에 대한 풀이를 해낸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도형단원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는 변하지 않는 특성을 연구를 하는 건데, 도형 단원을 해결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일단, 도형 단원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면, 먼저 점이나 직선, 원이 등장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짓이 뭐냐면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도형이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지 도형의 이름을 붙여서 써먹는 용도로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도형이 하나가 아니라 다른 대상들이 나왔을 때 그 대상들 사이의 관계를 맺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 두 개를 갖고 또 다른 것으로 확장을 시키는 형태로 풀이 자체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내용 자체의 구성 자체는 지금 말씀드린 것으로 구성이 진행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점에 대한 얘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어떤 점을 이름을 붙인다는 건 무엇이냐면 어떤 기준 하에서 얘 위치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는지에 대한 것을 표현을 한다 보시면 돼요. 이 기준에서 x로 a, y는 b만큼, y는 이 점의 이름을 a, b라고 이름을 지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도형은 맨 처음에 이름을 붙여놓고 이름 붙여진 두 개 사이의 관계를 맺어요. 그 다음에 확장시킨다. 그러니까 이런 구성으로 진행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전체적인 느낌들이 좀 오실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점 하나가 A라는 점이 A, B라고 이름이 붙어 있고 B라는 점이 C, D라고 붙여 있는데 우리가 얘 갖고 해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얘네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돼 있는지를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얘네들 사이가 길이가 얼마나 가까운지 먼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사이의 거리를 재게 되는데 X좌표는 A에서 C까지 변할 거고 Y좌표는 B에서 D까지 변할 거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A, B는 루트 A-C의 제곱 플러스 B-D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 봐야 될 건 뭐냐면 또 다른 얘기네요. 일단 점 하나가 A라는 점이 AB라고 돼 있고 B라는 점이 CD라고 돼 있다면 얘네 둘 사이를 2대1로 몇 대 몇이든 관계없지만 어쨌든 2대1로 내분하는 이런 자리가 무엇이냐 그걸 표현하는 것들을 좀 찾아보는 거죠. 새로운 점들을 찾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점을 pxy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자, 먼저 x쪽만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a고 이제 c고
여기가 x.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x의 좌표는 a와 c를 2대1로 내분하는, 여기도 2대1이기 때문에 내분하는 위치에 있어요. 이거는 책에서 자세한 설명을 한번 보시고, 관계성은 2 플러스 1분의 2c, 여기서 멀리 있는 거를 곱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대상물들 사이에 관계를 갖고 확장을 시키는 그런 형태로 이제 문제를 만들어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장을 한번 좀 시켜서 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확장을 시킨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점이 A라는 점이 1,0에 있고 B라는 점이 0,1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애들, 즉 PA와 PB가 같아지는 그런 P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 P가 있어서 P에서 A까지 거리와 P에서 B까지 거리가 똑같은 애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을 모았을 때 어떤 것이 되느냐, 그걸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대상을 갖고 확장을 시키는 거죠. 새로운 걸로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알고 싶은 P를 XY로 정해놓고 PA하고 PB의 계산을 직접 하시면 돼요. 그래서 PA는 루트의 x-1의 제곱 플러스 y제곱, PB는 루트의 x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이거를 제곱시켜서 문자를 지우고 나면 남는 게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2y가 되겠네요. 따라서 y는 x라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도형이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점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직선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직선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직선의 변하지 않는 특성은 직선 위에 있는 점들, 두 점들 사이에 기울기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선의 문제가 어려우면 결국 기울기의 문제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직선에 이름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이 직선이 있으면 이 직선에 기울기가 있겠죠? 그리고 직선이 지나는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기울기가 있고 한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이름, 그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 변하지 않는 특성이 무엇이냐를 보게 되면 직선 위에 있는 점을 XY로 한번 놔볼게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특성을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기울기가 변하지 않는다 했죠? 그러면 결국은 기울기 x-a분의 y-b가 m이에요. 따라서 얘를 정리하시면 y는 m의 x-a 플러스 b. 우리가 이제 이름 붙이는 건 결국 이 직선이 있는 점들이 어떤 이름으로 표현이 되느냐, 그걸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직선에 이름을 하나를 붙여놨잖아요. 그러고 나면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직선과 직선이 평행하냐, 아니면 직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느냐, 뭐 특별한 경우에 직선과 직선이 수직하냐,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자세한 거는
각 단원별로 내용 설명을 다시 들어가게 될 때, 자세하게 내용 정의할 때 진행하도록 하고, 기본적으로는 서로 다른 대상물 사이에 연결 관계를 먼저 맺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것들, 그러니까 뭐냐면 직선이 나왔으니까 직선과 직선, 같은 대상물 사이의 관계를 맺었지만 우리가 이미 점을 배웠기 때문에 점과 직선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거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공식으로 많이 나오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서로 다른 대상물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를 보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이제 확장을 시킨다는 거죠. 확장을 시킨다는 거는 뭘까? 직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직선을 가지고 어떤 점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점들이 어떤 자취를 갖는가를 좀 보고 싶은데, 어떤 거냐면 어떤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같아지는 점들을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잘 보면 직선까지 거리가 같아지는 놈들은 이 직선과 직선을 가운데로 가르고 있는 직선일 것 같아요. 각도 2등분을 하게끔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여기 있는 점을 XY라고 하고 그 XY에서 이 직선 L까지의 거리와 이 직선 M까지의 거리가 같다 라는 식으로 세워서 그걸 아까처럼 계산을 해주시면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형이 제시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원은 가장 핵심이 중심에서부터의 거리가 일정한 점들이에요. 일정한 점들. 그래서 원은 어떤 형태의 원이 나오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중심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중심에서부터 출발한 형태로 문제를 해결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기본적으로는 맞아요. 뭐 특별한 문제일 경우에는 그냥 값을 대입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문제에서 문제가 복잡하다. 그럼 중심부터 출발해보자 라고 생각하시면은 거의 대부분 통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원은 이름을 이제 붙여봅시다. 아까 이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원이 있으면 원의 중심이 있고요.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일정하니까 반지름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건 뭐냐면 이 원위에 있는 이 점이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느냐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알아야 될 건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뭐냐면 어리라는 거죠. 그래서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이 얼의 제곱이 됩니다. 루트를 벗겨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이게 돼 있어요. 자,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두 번째로 원이 있잖아요. 원과 원이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 또 원과 원이 이렇게 바깥쪽에서 붙어 있느냐, 외접하느냐, 또는 원과 원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느냐, 아니면 원과 원이 이렇게 안쪽에서 접하고 있느냐, 뭐 이런 원과 원의 관계를 맺게 돼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지만 앞에서 배운 게 이게 점하고 직선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원에 대한 걸 배웠고 그 앞에 거 배웠으니까 앞에 대상물들하고 다시 연결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원과 점의 관계. 그럼 원과 점에서 원에서 이 직선, 이 점까지 가장 가까운 거 결국은 중심부터 출발해서 직선을 이어요. 중심은 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심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지 중심이 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점은 여기죠,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최소가 돼요. 왜냐면 반지름 부분을 중심하고 거리에서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긴 거는 뭐냐면 이 부분.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이게 최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핵심 부분일 수도 있는데 원에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원과 원의 관계보다도 원과 직선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다른 것보다. 자, 원과 직선의 관계라는 건 뭐냐면 원이 있어요. 원 밖에 직선이 하나 있어요. 또는 원과 접하는 직선이 있어. 또는 원을 통과하는 직선이 있어요. 어쨌든 원과 직선의 관계가 등장을 했어요. 그거를 해석하고 그걸 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결국은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 수직거리를 내려라. 이렇게 수직거리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산을 시작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들은 전체적인 흐름을 이번 시간에 잡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흐름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각 단원별로 새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